우리에게 더없이 귀중한 여러 가지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하나는 공산주의자들과 무슨 평화협정이다, 조약이다, 또는 긴장 완화다, 화해다, 운운하는 이러한 그들과의 이러한 그 거래라는 것은 그들과 우리와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은 자기 나라의 국가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던 그러한 시대는 벌써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명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굳건한 그런 결의와 또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첫째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우방의 지원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자신이 지키겠다는 결의와 능력을 갖지 못할 때에는 남의 도움도 빌릴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그 명확한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명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일은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즉 국론이 분열이 되고 국론이 통일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되고 국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일단 유사시에 있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쿠메르와 함의 예를 보더라도 이 두 나라의 정부군이 공산군보다 반드시 그 힘이 약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 경력이나 장비면에 있어서는 공산군보다도 또 우세했다. 그런데도 왜 패배를 했느냐?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는 국론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두 나라. 또 국민의 조화 단결이 되어 있지 않았다. 정치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즉 집안 싸움만 하고 앉았다가 결국은 패전의 고배를 마치게 됐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에도 우리가 여러 군데서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특별히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명심하고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인도지나 반도의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쓰고 있는 소위 인민해방전쟁이다 또는 폭력혁명전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쓰고 있는 소위 남조선 해방이니 남조선 혁명전략이니 하는 것과 똑같은 아세아 국제공산주의 전략의 일환이고 또 그 공동전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중공을 방문한 김일성이가 북경에 가서 이기양양해서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다. 그가 중공을 방문한 목적이라든지 중공 수뇌들과 만나서 어떤 내용의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듣지 못해서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무슨 얘기를 주고받고 했을 것이다. 무슨 음모를 꾸몄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김일성이는 이번 북경에 가서 소위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것이고 전쟁이 나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올 봄부터 고등학교 학생 이상의 모든 학생 학업을 전폐하고 이 6개년 계획 1년 앞당기는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동력에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령은 직위를 이용해 베트콩 조직의 재정비를 도왔고 여러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응엔타인중 공군 중위는 1975년 4월 월맹을 공습하기 위해 출격했다가 사이공으로 진로를 바꿔 월남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월맹으로 달아났다. 월남 내 반정부 세력은 공산당원 9,600명, 인민혁명당원 4만여 명과 이들에게 적극 협력, 동조하는 좌파를 모두 합쳐도 10만여 명, 월남 전체 인구 2천만의 0.5%에 불과했다. 그러나 0.5%의 간첩과 좌파 세력이 나머지 99.5%의 전체 월남을 밑부리채 뒤흔들었다. 이들은 정치권과 시민, 종교단체, 언론 등에 침투하여 친월맹, 반미감정 확산에 힘썼다. 월맹의 공사나 통일전선 전술의 선봉장으로 활약한 것이다. 특히 시민, 종교단체의 부패 척결운동과 반미운동에 몸담았는데 이는 정체를 숨긴 채 침투하기가 쉽고 그것이 대중적 지지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통로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신부, 목사, 승려, 학생들과 직업적 좌파 인사, 반전운동가, 인도주의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 반전 평화를 명분으로 TAO 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베트남의 1급 기밀이 공식 석상은 물론 일반 시민, 심지어 월맹군의 귀로 전해졌습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도 좌파 언론 매체들은 월남인들이 월맹인들과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 부르는 장면 등을 감격적인 모습으로 그려 월남 내 반전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월맹의 정치적, 심리적 공작이 오랜 시간 동안 월남 국민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맹은 월남의 언론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반전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심리전도 전개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방송된 베트남전의 모습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잔인한 장면과 전쟁 상황은 여과 없이 방송됐고 이곳을 본 미국의 젊은이들은 반전 시위를 벌였습니다. 월맹은 월남과 미국의 언론 덕택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월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월맹에 포섭된 민간인들은 외국의 종군 기자들에게 미군과 한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베트콩이 후에시 양민 4,000명을 학살한 사실이나 월맹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난 중인